10월 5일 시작합니다. 부산 부동산 하락론자, 대표적인 하락론자 저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상승 논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상승론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 때문에 상승, 이것 때문에 상승, 이것 때문에 상승하고 이용하고 씹다 버린 것마냥 내뱉어 버린 것을 저는 그것을 다시 주워서 잘근잘근 씹으면서 복귀하는 것이죠. 자, 분위기 좋다라는 말에 속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여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속았으니까 니도 속아라. 내 물건 비싸게 받아라. 거의 지금 이 분위기 같아요. 분위기 좋다라는 말로는 현재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죠. 대표적으로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부산 아파트 몇 개요? 93만 개요. 93만 개. 인구 330만. 무너졌죠. 부산 아파트 숫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10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잘 모릅니다. 제 자료가 정확합니다. 네, 요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 활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집이 아파트밖에 없냐? 아니죠. 단독, 다가구, 연립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개수 몇 개요? 몰라요,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있는 자료 아파트 수, 주택 수를 가지고 와보면요. 2022년도 기준으로 주택 숫자가 148만 5천 개. 여기에서 아파트 90만 개 빼면 돼요. 그러면 단독 주택 수는 대략 비아파트는 대략 55만 개. 93만 개 플러스 55만 개. 대충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냐? 요건 대구 자료입니다. 대구 자료. 대구는 이 주택통계용감이라고 나옵니다. 자료가. 대구시청에. 부산시청에는 제가 다 뒤져봐도 안 나와요. 어쨌든 요 자료가 통계청 자료와 일치하는 것. 요것을 근거로 부산의 아파트 수나 비아파트의 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공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실이 많다는 것, 유튜브나 아니면 TV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택 수가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야지,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웬걸. 부산의 가구 수는 144만 7천, 주택 수는 148만 5천, 약 4만 호가 아파트가 되었건 비아파트가 되었건 약 4만 호가 공실입니다. 아이고야. 대출금리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도 아마 다음 주인가요? 또 금리 결정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근래 들어서 달라진 부분은 24년 7월부터 8월까지 신규 주담대가 3.5에서 3.51로 상승했어요. 물론 이거는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일반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이 혼재되어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주담대가 1.2%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아마 요 금리가 신규 주담대 금리가 4% 이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사도 안 돼가고 머리 아픈데 그나마 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동산 시장만 좀 무너지면 레버리지를 심하게 쓴 사람들은 정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비빌 언덕이라고 있었던 것은 상승론자들의 펌프질.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상승론자들은 막 집값 오른다고 떠벌릴 때는 그 사람들은 주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팔면 가장 이상적일지 주판을 두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상승론에 젖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달력만 쳐다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던 2% 초반에 대출받았던 20년도에 가장 싸게 대출받았던 금리가 이 고정 이후 변동이죠. 5년 고정 이후 변동이죠. 이거 맞닥뜨리니까 작살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요? 코로나 시기에 아주 저금리로 대출 내줬습니다. 이거 갱신되면서 대출금리 거의 한 6%? 주담대 대출 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 모릅니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고정 이후 변동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영업이 아주 짝살이 나고 있어요. 물론 소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영업자 4분의 3이 월 100만 원을 못 가져간대요. 이 소득으로 이게 먹고 살면 땡이에요. 뭐 잘 돼가지고 주택에 투자하고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2% 초중반대의 금리가 4% 금리로 대출 이자가 2배, 100% 상승하는 현상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 말인즉슨 전세고 뭐고 다 끝장날 수 있다. 이건 뭔가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른다. 금리가 또 떨어질 거니까 집값이 오른다. 저는 이 상승론자들이 씹다 버린 껌을 다시 잘근잘근 씹고 있는 거죠. 자, 거래량 오르면서 가격 상승할 것이다. 상승론자들의 이야기. 근데요, 8월에서 9월로 접어들면서 서울의 주택거래는 30%가 급감했습니다. 한파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면 거래량이 50% 급감할 겁니다. 왜? 9월의 거래량은 서울의 거래량이 2,700건으로 예상됩니다. 상승론자들의 씹다 버린 껌입니다.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이거 진짜 힘듭니다. 매일같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봅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봐가지고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나요? 제 방송 처음 접하시는 분들,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직접 자료를 찾고 해보려면요,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목표지, 뭐 대단한 무슨 선동을 하고 뭐 때문에 오른다고 뭐 한번 선동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추적해서 알려드리고, 물론 저의 예상이 가미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자, 현재 1,400건대의 거래량은 1,800건대의 거래량까지 나온다. 이것이 한창 많았을 때의 거래량이, 광역시는 거래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 이 현상 항상 서울의 뒷북이에요. 서울이 거래량 30% 감소하고 나니까 부산도 거래량이 그 정도 감소한다. 다음 달에 부산의 서울의 거래량이 50% 급감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부산 또한 영향을 받아서 거래량이 한 40% 정도 감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800건대의 거래량이 40%가 감소한다? 갑자기 한 1,200건대의 거래량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저의 이야기는 언론에서 띄었던 내용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하면은 오른다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언론은 갑자기 침묵해버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떠들기 시작하죠.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 한창 많이 오를 때 최고 상승률, 주간 기준으로 0.32%까지 상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몇 주째 지금 꼬라박아서 거의 지금 보합에 올라갑니다. 서울은, 인천과 경기도는 거의 보합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저는 떠들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언론이 떠듭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팽팽 돌아가고 잘 되었다면은, 언론에 떠들면은 저도 같이, 이게 지속성이 있어 보이면은 저도 같이 나팔수가 되어서 떠들었을지 몰라요. 여기 서울의 거래량 상승이 지속성이 보이시나요? 반짝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걸로 띄울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내수, 수출 다 감소. 반도체 그나마 선방하지만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석유화학, 중국의 규모화의 작살. 조선, 연일 좋다고 호실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거대 조선사 2개가 합병해도 현대중공업을 압도할 정도. 규모나 전체 시장 파이는 중국이 더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어느 하나, 이 기간 산업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우리 뿌리 산업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띄우고 뭐 오르면 좋죠. 제 것도 오르고 다 좋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걸요. 아주 잠깐, 여러분, 이 자료 모으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고 잠깐만 클릭했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 화면 나오거든요.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또 생활화 부탁드립니다. 매도 물량 57,600개. 이거 한 달 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 후에 삐쭉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되면은, 야, 이거 6만 개 매물도 구경할 수 있겠다.
6만 개 매물도 구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매물 감소세도 주춤하고 있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면은 매도 물량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매수 심리 살아났어야 되거든요. 매수세 안 붙고 있어요. 매도세가 더 강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면은 새 아파트 아닙니까? 얼죽신 얼어 죽을 얼죽신 그러면 왜 미분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다 신축이잖아요. 이거 미분양 물량이 뭡니까? 신축이잖아요.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면은 이거 다 팔렸어야죠. 이건 못내미, 뭐 외가 또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또 반박할지도 몰라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어느 외곽, 어느 총구석 할 거 없이 물건 다 나갑니다. 분위기 진짜 좋아지면요. 뭐 또 뭐 평당 4천만 원짜리 아파트 고분양가 물건이 완판되고 경쟁률이 높고 그거 한두 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시장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니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놈들한테는 달력만 보고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논리라면 또 끊임없이 뒤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9월달 1408건 감소하는 게 느껴지죠. 20% 혹은 25%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1차적인 그 다음 게 더 무서워요. 10월달 9월달 당장 분위기 8월까지 막차였거든요. 이 막차는 타는 거 아니다. 막차는 타면 어디로 간다? 골로 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 그래, 그 이후로 바로 9월달부터 바로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거래량은 1800건대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번에 제 예측치가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대구가 거의 딱 맞아졌습니다. 요 자료는 430건의 거래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요 9월달 끝자락쯤에 아마 지난 영상 한 일주일치만 돌려보시면은 예측치 나올 거예요. 430건 정도 거래량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458건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전 제가 뭔가 많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근데 29건이 LH 거래건이었습니다. 29건이 LH 거래건. 정확하게 LH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일한 이름의 아파트가 직거래로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것, 요거는 보통 LH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것이, 이거 LH 아닌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2005년 유원타워. LH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3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2005년도 아파트 이거 부시고 새로 짓나? 정확한 이력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약간 특수한 거래 때문에 그냥 요래 LH로 써놨습니다. 약간 특수한 요 법인가 개인? 정확한 추정은 못하겠네요. 어쨌든 요거 때문에 요걸 빼고 나면은 몇 건인가요? 429건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요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건당 거래대금 7월을 기점으로 꺾여 나갔죠. 서울 볼까요? 서울은 6월을 기점으로 꺾여 나갔어요.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2등주는 작살납니다. 사실 지금 부산은 2등주가 아니죠. 2등주는 사실 인천이죠. 3등주인 부산은 더 말할 것도 없겠더라. 6월을 기점으로 서울이 꺾여 나갔고 부산은 7월에 꺾이고 거래량 그 다음 달에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뭐 1200건대 이맘때의 거래량이 나와준다면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고가의 거래량 지금 거래는 한 8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거 뭐 해봐야 300건대 거래량.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볼까요? 서울의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400건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500건 정도 거래량 나오겠네요. 한창 많았을 때 뭐 2200건대에서 갑자기 500건, 한 600건 나온다 쳐도 뚝 떨어지죠. 3토막, 4토막 나버리잖아요. 고가 아파트 안 사더라. 분위기가 바뀌었더라. 잘 나가는 해수동. 자, 거래량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거래량 제법 됐습니다. 근데 거래량 팍 꺾이는 거 느껴지시죠? 팍 꺾이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하물며 이 부산의 대장주가 이러한데 부산의 2등주, 3등주의 운명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분양권 거래량 비교도 선방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직거래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이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권 거래량이 거의 뭐 한 3분의 2 수준?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와 거래량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상하다.
도시별로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동조화되어서 직거래가 많아서 그랬구나. 사실 분양권 거래도 대출 규제 이후로 잘 안 되고 있고요. 전세 거래도 이 한창 때 대비해서 막 2,000건대 거래량 나온 거 대비해서 뭐 10%, 15%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아줘야 될 사람들이 전세를 살아주지 않고 실거주라는 이름하에 지난 초여름부터 아니 초봄부터 늦여름까지 많이 뛰어들었어요. 생각보다. 전세 가격 꺾이고 있다. 서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오른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죠. 아마 지금도 오르고 있었다면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대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서울의 자료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에 필요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 전세 매물 많습니다. 없어가지고 뭐 난리 난 것처럼 하지만 난리 아니에요. 많아요. 마지막으로 실거래 가격 짚어드리고 마칠게요. 나가시는 길에 아시죠? 댓글창 한번 보시면은 그 링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뭐 악성 링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쿠팡 홈페이지 혹은 쿠팡 앱으로 바로 연결될 따름이에요. 자, 아주 고가의 아파트 한 개 제껴놓고 자 나머지 좀 대형 평형들 쌍 동네 럭키 35% 하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 보면 국평 중에서는 더샵, 남천 프레스티지 혹은 해운대 자이 이런 거 10억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 해운대 자이는 뭐 3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보이고요. 국평 중에서는 뭐 10억 하면 할 만큼 했다. 10억 하면 할 만큼 했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웬만한 국평 좀 인기 있는 지역 뭐 10억 다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과거의 일로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삼익뷰치 근래 들어서 가격 조금의 반등 보입니다. 이거 높은 가격에 덥석 사면 이거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동네 레면에 그 비싼 아파트 조금만 구경하고. 자, 높은 퍼센트가 나타나면 거의 다 신축입니다. 네, 높은 퍼센트. 아니면 30%죠. 높은 퍼센트 나타나면 요 신축, 준신축. 그래서 이 아이들의 2020년에 입주했는데 이때의 뭐 호가라든지 그런 것들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견주어 보면은 지금 고가 대비 뭐 90% 이상의 가격을 보이는 이편의상 시민공원 뭐 얘는 좀 시절이 안 좋을 때라서 정확한 가격은 애매하고 나머지 뭐 신고가 대단해요라고 아니 부전도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거 자료 찾아보시려면요. 여기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사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실전 카페, 실전 분양권 카페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이거 이력 추적해 놓은 사람들 다 있거든요. 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요런 세대들을 보면은 옆에 뭐 딴 거 짓고 한다고 요 정도 세대수의 물건들을 보면은 이런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LH 아닌가요? 보통 나타나는 현상은 옆에 요거 사들여 가지고 큰 거, 딴 거, 새 거 지을 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LH에서 이 돈 주고 이 거래 가격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뭐 법인에서 단체로 물건을 뭐 산다든지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튀고, 그리고 그 현상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지인이 보통 법인의 기준이 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지인이 와서 많이 산다. 우리 지역 대박 난다.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수두룩하다. 자, 고점 대비 95% 가격 바로 연식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22년도 입주. 그 외 대다수 아파트들 점점 사기 좋은 시절로 간다. 좋은 시절로 간다. 근데 그 전제는 그거였죠. 내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단계라면 좋은 시절이고,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아무리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내 소득이 떨어져 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어디 돈 까먹지 마시고, 야금 정말 1년에 뭐 3%, 4%, 이 세월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지난 8년간의 아파트 상승률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2배 올랐는 것 같거든요. 상당수의 주택은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 더 필요하신 부분은 아파트 투미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작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